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게임이 한세구입니다. 3월 17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만 같았으면 참 좋겠죠. 매일 오늘만 같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새벽에 끝난 미국의 뉴욕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시고 서학개미가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나라에만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도 그 결과를 보고는 좀 흥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에 FOMC가 2018년 이후로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이제 단행을 했는데, 이 얘기가 시장에서 반년 이상 이렇게 해왔던 그런 재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정리가 됐다, 이런 인식이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 발표 후에 파월 의장이 기자들하고 간담회,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좀 떨어졌어요. S&P 500은 오히려 약보합권으로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끝나고, 파월 의장 얘기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진짜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3.77%나 올랐고, S&P 500이 2.24, 그 다음에 다우도 1.55%나 그렇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시장도 오늘 양시장이 상승 마감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코스피 시장은 시작부터 1.6%가 아예 오르면서 2,700을 뛰어넘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할 때 아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졌는데, 외국인들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를 좀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들도 매수 쪽에 가담을 하면서, 외국인들로 보면은 지금 9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매수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세를 지수는 계속해서 이어나갔지만, 종가 무렵에 조금씩 기관들이 매수량을 좀 줄이고 일부를 좀 매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수는 오히려 2,700을 지키지 못하고 2,700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4,629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488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은 오히려 6,928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니까 일부 이제 매도를 내면서 이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은 2694.51포인트, 어제보다 1.33% 상승하는 것으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3%, 또 일본 니케이 3.46%에 비하면 조금 생각보다는 미국 시장의 상승의 영향을 좀 덜 받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작할 때 아예 900포인트를 넘었었어요. 아예 첫 시세가. 그러면서 이제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수 900 위에서 상승을 이어나가는, 비교적 코스피에 보여서는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시작하자마자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다가 이내 순매수 우위로 가닥을 잡았고, 기관들도 계속해서 순매수 위수를 보여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지수 상승을 견인해 갔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이제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2% 이상 상승을 계속 지속해 나가니까 개인들은 좀 이익 실현 물량을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284억을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기관들은 2,607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은 5,023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한 1조 2천 정도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시가총액
한 랭킹 3위까지 한번 보죠. 삼성전자는 뭐 우여곡절 끝에 외국인들이 한 65만 주 정도 매수 우위를 지키면서 800원 상승하는 거로 오늘 마감을 했고, 또 시총 3위인 그 SK 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이 162만 주 정도 매수 우위를 점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제보다 7,500원이 올라서 6.44%로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8만 5천 주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만 12,500원 상승해서 3.44%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거나 랭킹 1, 2, 3위가 전부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견인에는 상당한 도움은 줬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아시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매수 우위 물량 중에서는 상당 부분 쇼 커버리지 들어간 물량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 쪽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일찍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5% 이상 오른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엔비디어, 뭐 인텔 이런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영향을 좀 받은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이제 그 기관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2분기에서부터는 이 반도체 시장도 공급자 시장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쪽에 좀 힘을 실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뉴스로 접한 게 뭐냐면, 일본에 어제 이제 그 도호쿠 지방에 지진이 났잖아요. 근데 그쪽에 그 르네사스 일렉트릭스라는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그게 한 3개 정도 되는데, 이거 중에 그 2곳은 생산을 중단했고 한 곳은 일부 중단했고 뭐 이렇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전 세계 그 자동차 반도체 쪽을 공급하는 그 이바라키현의 나카 공장도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요거는 그 반도체 중에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던 게 2차 전지죠. 2차 전지. 이거는 이제 그 인터 배터리 2022, 이거 뭐냐면 이 인터 배터리 2022년, 그러니까 이제 2022, 이게 먼저 글로벌 3대 2차 전지 전문 전시회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코엑스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터리 3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한 250여 개 업체가 여기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영향도 상당히 받은 것 같고, 또 어제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뭐 리비안, 루시드, 테슬라 뭐 이런 전기차가 일제히 상승했잖아요. 이제 그런 영향도 받아서 이 2차 전지 쪽도 오랜만에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하고 이제 로봇 관련 이건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불을 댕겼죠.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이제 발표됐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메타버스 로봇 신사업 그 육성책을 이제 발표함으로 해서 이제 이게 불을 댕겼고, 이제 그 삼성이 메타버스 그 관련된 기기나 로봇 제품들을 연내에 출시할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또 그러기 위해서 삼성이 이 AI 기능 등 뭐 이제 로봇 관련 하여튼 이런 메타버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괜찮은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M&A에 나설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삼성의 간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오늘 상당히 강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NFT 관련 또 이 게임 이런 것들도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메타버스, 로봇, NFT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좀 미리 움직였던 이제 뭐 건설이나 또 뭐 원전 관련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이제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오늘은 그냥 많이 빠진 게 오르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장 얘기를 조금 천천히 해보죠. 이제 어쨌거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이제 상승하면 주가가 오르면 좋죠, 무조건. 네, 그런데 진짜 오늘 좀 뒤에 좀 뒷심을 발휘 못한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뭐 상승다운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서 우선은 좋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도 오늘은 무척 좀 뭐 매수 가격까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분이 상당히 좋으신 하루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뭐 시장 상황은 어땠거나 그냥 바람이 있다면 주가가 계속해서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뉴욕 시장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기자 간담회를 가질 때만 해도 오르던 주가가 오히려 빠지고 있었어요. 2시 좀 넘어서 미국 시간으로. 그러다가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끝나고 나자 그 시장은 그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그 파월 의장의 그 어떤 의견의 행간을 읽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읽었냐면 시장은 그걸 안도감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25bp 올리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파월 의장의 그 얘기에서 어떤 뉘앙스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제 이랬는데 역시 이제 시장은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 긴축이 갑자기 이게 생긴 게 아니라 거의 반년 이상 이제 금리 올려 계속 그래 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크게 시장에 데미지를 주거나 충격을 주거나 이런 이제 재료로서는 많이 소멸된 상태인데 이제 최근에는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때문에 막 그 원자재나 뭐 다른 이제 에너지 가격들이 폭등하고 이런 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더 압박하니까 그런 게 사실은 시장에서 더 걱정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가능하면 그 파월 의장의 얘기에서 좋은 시그널을 찾아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내려고 상당히 시장은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뭐 여러분 이미 아시지만 0.25%포인트에서 0.5%, 그러니까 0.25에서 0.5 사이에서의 기준금리를 이제 이번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앞으로 6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지속해 나가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FOMC 회의 있을 때마다 올라가요. 예,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서 연말 목표치를 1.75%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거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연준이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하고 싸움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말로 하고 이러다가 실제로 이제 금리를 움직이고 또 5월부터는 그 대차 대조표 축소의 문제,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긴축이죠. 우리가 QT라고 하는 긴축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랑 싸워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결국 이거는 연준이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시장은 힌트를 어제는 얻었던 거예요. 이게 파월 의장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런 강력한 인플레이션과 그러니까 애초에 연준이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강해진 거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더해졌으니까 더하죠. 근데 이런 인플레이션과 싸워서 견딜 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해도 견딜 만큼 우리 경제가 강력하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시장이 딱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쭉 그 얘기하고 그랬던 것 중에서 요 얘기를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우리 경제가 강력하다. 그게 뒷받침된다면 주가 올라야지.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뭐 금리 인상이야 우리가 다 알던 얘기 아니겠어? 근데 이제 때마침
때마침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에너지 가격이 유가 떨어지죠. 에너지 가격 떨어지죠. 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훨씬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체크해보니까 곡물 가격 대체적으로 뭐 밀은 약간 그런데 어쨌든간 이게 막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고개를 숙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시장을 파악하려면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 그리고 환율. 뭐 이게 이제 결국 환율에 영향을 주니까 이거를 이제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미시장에서야 뭐 환율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일제히 하락 진정세로 가고 있다. 방향이 하락 진정세로 뭐 지금 이게 뭐 하락해서 이제 평온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방향을 틀었다는 거. 이제 그게 상당히 고무적인 게 이제 하나가 더해진 거죠. 파월 의장이 우리 이 긴축을 낼 만큼 실제로 경제는 강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데다가 이런 것들이 일제히 숙이게 되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종료하는 그런 문제는 뭐가 이제 합의점에 다다른 건 아니지만 그것도 상당히 근접하다는 소식들이 이제 자꾸 들려요. 근데 그게 뭐 양측이 그래 좋아 이래서 뭐 만나자마자 탁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뭐 대체적으로 자꾸 들려오는 얘기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가장 큰 변화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거 할 수 없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지 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 하나는 굉장히 큰 조건이에요. 근데 이제 부수적으로 뭐 돈바스 지역에서의 독립 문제, 그걸 우크라이나가 승인하는 문제, 뭐 이런 여타의 건은 남았지만 어찌됐거나 이제 큰 거 하나에 맥을 잡았다는 점에서 본다면 뭐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좀 진정 쪽으로 방향을 튼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료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이제 시장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무슨 전면전으로 해서 뭐 난리 나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거는 크림반도 때도 그랬지만, 뭐 한 달 이상 시장에 영향을 못 준다 하는 학습 효과도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같이 맞물려서 어제 같은 이제 미국 시장의 결과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올라서 좋은데, 좋긴 합니다. 오르면 무조건 좋죠. 주식 투자는. 근데 이제부터 그럼 화창한 봄날이 계속 되는 거냐. 이제 이 문제, 이걸 정리해야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올라서 좋긴 한데. 첫째, 그거를 이제 하려면 지금 이 시장이 어떤 성격의 시장이냐, 시장을 한번 규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규정한다고 해서 시장이 딱 그렇다라고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불확실성이 하나씩 제거돼 가고 있는 건 맞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게 있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얘만 종료되면 나머지 원자재나 이런 거, 에너지 가격 이런 거, 곡물 가격 이게 자동으로 해결이 이제 이게 맞물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을 하나씩 이게 해소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이 시장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느냐 하면 이런 불확실성의 종류에 따르는 반등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교적 범위가 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반등의 영역으로 본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뭐 여러분 댓글에도 많이 다셨지만 뭐 그런 거 제 생각과 틀리면 그냥 뭐 여러분 생각대로 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의견을 이렇게 참고로
하시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것 같아 이러면 뭐 그냥 사셔도 되죠. 이게 뭐 주식 투자는 항상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시각으로 이걸 시장을 규정한다. 두 번째는 그런 시장을 규정하면 시장의 성격을 두 번째 이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냐? 이게 나와야지 우리가 대응 전략을 좀 조밀조밀하게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준 게 두 가지예요. 처음에는 뭐냐면, 긴축을 한다. 연준이 뭐 50bp로 올려, 25bp로 올려, 뭐 이러면서 뭐 매파가 더 우세하고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그것들이 시장을 꺾어 누르기 시작해서 사실 이 시장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함으로 해서 아주 장외 변수로 새로운 악재가 또 들어와서 이게 겹친 거예요. 겹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추가적인 추진력을 얻으려면 이게 역순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시장을 눌렀던 그 연준의 긴축에 관한 얘기는 이제 어제로 이제 해결을 했어요. 그건 뭐 완벽한 해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실물 경기는 그 긴축을 견뎌낼 만큼 강하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시장에 안심을 하게 준 거고, 그거에 의해서 이게 이제 튀어 올라온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추가적으로 더 반등이 가려면 이제 또 하나 남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종식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게 또 해야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막 희망차게 얘기하던 그런 이제 고점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저한테 뭐 아시는 분이 전화들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하면 이해를 그러니까 뭐 얼마까지 간다는 얘기냐, 맞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참 애매하죠, 그게. 왜냐하면 이게 뭐 지수라는 게 복합적으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수를 가지고 시장을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엔 이번에 이 반등이라고 하는 게 그냥 코스피 기준으로 2,800이나 850을 훌쩍 넘으면서 그냥 날아가는 그런 거는 갈 수가 없다. 그거를 뛰어넘으려면 또 새로운 뭔가가 시장에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3,000 간다 이렇게 믿는 분은 뭐 지금 2,700이 안 되니까 지금 사셔도 되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등이 아주 크게 한다 해도 근데 이제 시장이 많이 편안해진 건 사실이에요. 편안해진 거는 이제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기존 포트를 가진 분들이 여기다 대고 파실 분은 안 계실 것 같고, 그분들은 그 포트를 그냥 하셔야죠. 그럼 뭐 진짜 엉덩이 무겁게 궁둥이 무겁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단기 매매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내가 나는 그래도 뭐 단기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제한적 상승을 전제로 한 매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계속해서 뭐 3,000 넘고 막 이렇게 간다 이런 시각은 아직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거는 또 새로운 모멘텀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그 제한적 상승을 전제로 한 아주 짧은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아주 짧은 매매. 짧은 매매가 뭘 말하는 거냐 하면요, 이익 실현을 빨리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짧은 매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빠야 돼요. 올해는 뭐 바쁜 해일 것 같아요. 바쁘지 않으면 그냥 마냥 기다리거나 아니면 별로 뭐 수익 못 올릴 수도 있는 그런 해니까. 그래도 다행인 게 오늘 올라서 상당히 다행이고, 또 이제 이번 주에 미국은 또 뭐 동시만기 남았잖아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니까 또 실적도 체크해 봐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어쨌든 간
뭐 올해는 그런 거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오늘 그래도 올라줬다는 게, 그래서 다행이에요. 생각 같아서는 더 많이 올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외국인도 보면 사는 것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게 그 파월 의장 한마디에 완전히 시장이 천지개벽하듯이 바뀔 수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 뭐 봄은 다가오고 있는데 뭐 당연히 꽃샘추위 있겠죠. 그 정도로 한번 장을 인식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은 금요일인데 또 내일 시장 한번 정리해 보고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